저희 배추밭의 배추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이파리의 구멍은 숭숭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화학 농약 일체 안 친 거고요. 뭐에 좋다는 무슨 비료 안 한 겁니다. 김장 배추의 무름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요즘 김장 배추의 무름병이 상당히 많이 번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배추밭에는 무름병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김장 배추의 무름병의 증상은 초기에는 줄기의 밑동에서 갈색 반점이 생기고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썩어가지고 이것이 위쪽으로 크게 번지는 증상인데요. 심하면 배추 전체가 물러서 썩어지고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김장 배추에는 제일 무서운 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잘 번지고 그런다 그래요. 김장 배추에 무름병이 오는 원인은 날씨가 좀 가물다가 비가 자주 오면서 기온이 높을 때 무름병 병원균에 의해서 발병이 된다 그러는데요. 빗물이나 관주를 해주는 물, 그리고 흙 속에 사는 곤충들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진다 그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지면 발병이 쉽겠죠. 그리고 무름병의 방제 방법으로는 화학농약을 잘 치면 된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서적인 원인 해결책은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요, 일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감기, 사람한테 감기는 환절기에 잘 걸리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환절기가 온다고 다 감기가 걸리던가요? 안 그렇죠. 감기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전부 감기가 걸리던가요? 안 그렇죠.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얘기입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환절기가 와도, 그리고 감기에 걸린 사람들 옆에 있어도, 다시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주변에 많이 있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김장배추의 무름병도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배추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면 절대로 안 걸리죠. 무름병의 원인이나 예방 방법,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병원균에 저항하는 면역력이 약해서 무름병이 오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김장배추의 뿌리가 살고 있는 흙이 건강하지 못해서 화학비료, 화학농약만 쓰기 때문에 흙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장배추의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특정한 화학비료만 많이 줘서 오는 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소비료, 복합비료, NK비료, 이런 무슨 비료만 많이 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화학비료 만능주의가 가져온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이 무슨 알약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배추의 건강도 무슨 비료 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화학 비료를 이용해서 짓는 농사는 편한 농사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농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균형을 어떻게 사람이 맞출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장배추의 무름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입니다. 흙이 건강해야 되는데 흙이 건강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좋은 퇴비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퇴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 생략하고요. 퇴비의 필요성, 그리고 퇴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주로 김장배추를 병이 없이 키우는 방법으로 바닷물이나 천연액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요소비료, 복합비료, N, P, K, 칼슘,
이런 비료만 절대로 주지 마세요. 돈 안 들고 자연에 가깝게 자연이 만들어준 균형 상태의 영양을 그대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풀액비 돈 안 들잖아요. 풀에는 김장배추, 김장무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아주 최적의 균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걸 주시면 됩니다.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바닷물 주세요. 바닷물에는 김장배추가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83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김장배추의 체액하고 똑같은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피하고 똑같은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양분입니까? 바닷물을 바다에까지 가서 떠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천일염을 녹여서 주시면 됩니다. 20리터 말통에 천일염 2숟가락씩 타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천연액비 만들어 주세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면 동물성 천연액비, 골분, 어분, 혈분, 천매암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저희 배추밭의 배추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이파리의 구멍은 숭숭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화학농약 일체 안 친 거고요. 뭐에 좋다는 무슨 비료 안 한 겁니다. 풀액비, 그리고 바닷물, 그리고 천연액비 이런 것들 위주로 배추 농사 지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으실 수 있고요. 물론 김장배추에 많이 필요한 영양분 이런 것들은 화학비료로 추비를 하죠. 그런데 제 말씀은 화학비료 위주로 농사를 짓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천연액비 위주로 농사를 지으셔도 무름병 같은 배추의 병 전혀 걱정 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반대입니다. 화학농약이 아니라 천연액비를 농사의 중심으로 하시고 화학비료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양만 쓰는 농사의 방법이 김장배추나 김장무에 병이 없이 병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는 농사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장배추는 칼슘이나 붕소가 좀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잎을 계속 피워야 되고 그 잎을 먹는 작물이잖아요. 새 잎에는 칼슘이 도달하기가 좀 어렵죠. 칼슘은 이동을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칼슘 액비 조금 첨가해서 주시고 싶으시면 폐화석을 식초에 녹여서 만드는 폐화석 칼슘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시중에서 칼슘 붕소제 조금 첨가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흙에다가 좋은 탭이 많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료는 영양분은 화학비료 위주로 주지 마시고 천연액비 위주로 주세요. 풀액비나 바닷물 그리고 천연액비 그리고 폐화석 칼슘 이런 거 주시면 얼마든지 김장배추의 무름병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농사 지으실 수 있거든요. 과학이 지금 발달했다 그러는데요. 현대과학으로는 풀잎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김장배추 잎 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공장이거든요. 얄팍한 말로 무슨 화학비료 주면 무름병이 해결된다. 무슨 병이 해결된다. 이런 비료회사가 하는 약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배추에는 배추가 필요한 걸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편한 걸 줘가지고는 안 맞죠. 비료회사가 주라는 걸 줘서는 안 맞죠. 비료회사 주머니만 불려주겠죠. 풀에는 배추가 필요한 완벽한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닷물에는 모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완벽한 미네랄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두고 왜 비료회사 돈을 벌어주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저것 어려우시면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20리터 말통 분무기에다가 천일염 2숟갈만 딱 타서 한 3, 4일에 한 번씩 뿌려줘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무슨 야바이 약장수처럼 이것만 주면 해결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은 모든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바닷물을 줘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배추는 건강합니다. 조금 더 잘해주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칼슘제 또는 페아석 칼슘 한 숟갈 정도 더 타가지고요, 3, 4일 간격으로 또는 4, 5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적어도 배추 무름병이 안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오늘은 김장배추에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서 무름병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것의 기본은 자연입니다. 예, 자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편한 농사, 쉬운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은 화학 비료에서 찾으시고요. 진짜 건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자연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속이 꽉 차고 맛있고 건강한 김장배추, 화학 농약 안 하시고 화학 비료 적게 하시고 얼마든지 기르실 수 있습니다.